호텔 리뷰 맛집 어딨나요?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호텔 리뷰 맛집 여기 있어요를 맡은 신금호텔 팀의 정희경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호텔 예약 플랫폼의 리뷰 테스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렬 모델, 즉 소팅 모델을 개발했는데요. 이번 발표를 통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이후 큰 피해를 입은 산업군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식업, 유흥업, 여행 할 수 없게 되면서 여행 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사실 모두 아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저는 숙박 대전을 진행하는 등 여행 소비를 높이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행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관심도 줄어들었을까요? 오른쪽에 네이버 검색량 추이를 살펴봅시다. 회색으로 표시된 해외여행은 지난해 여름에 비해 감소한 반면에 빨간색과 노란색의 호캉스, 서울호텔의 검색량은 동기간 대비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이후에 호텔 숙박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큰 문제를 느끼지 않거나 오히려 안전하게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호텔 숙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현재 호텔 예약 사이트를 방문해 본다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성의 없는 단순한 리뷰가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호텔 예약 사이트에서 호텔을 예약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뷰만 보여줄 수 있다면 미래의 호텔 투숙객이 호텔을 예약할 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호텔 리뷰의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소비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리뷰를 통해서만 소비자가 알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도움이 되는 리뷰를 모아서 보여주어 호텔을 예약할 때 고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저희는 크게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의 세 가지 프로세스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데이터 수집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030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호텔 예약 플랫폼은 야놀자와 아고다였는데요. 저희는 이 두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4개의 호텔을 선정하였고 크롤링을 위해 무한 스크롤 크롤러를 제작하여 총 2,500건의 리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약 플랫폼, 호텔명, 리뷰 텍스트와 리뷰 작성일 데이터가 수집되었고 다음과 같은 데이터셋을 확보하였습니다. 원본 데이터셋은 텍스트 데이터로 이루어졌는데요.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계획 문자, 의미 없는 자음과 모음, 특수 문자, 이모티콘 등을 제거하였고 2차적으로 네이버 맞춤법 검사 라이브러리 한스펠을 사용해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올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EDA와 모델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2,500개의 데이터에 직접 라벨링을 해주었습니다. 라벨링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도움이 되지 않는 리뷰를 분류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에 충족하는 리뷰만을 도움되는 리뷰로 분류하였으며 해당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간주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뷰의 태도를 긍정과 부정, 중립으로 구분했습니다. 긍정과 부정이 모두 섞인 경우는 중립으로 판단하여 라벨링했습니다. 세 번째 라벨링은 키워드를 기준으로 진행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호텔 예약 시 중요하다고 언급된 상위 3개 키워드, 시설, 위치, 인테리어. 리뷰 데이터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났던 키워드였던 친절과 청결. 직접적 등장 횟수는 적어도 간접적 언급이 많았던 방음 키워드까지 총 6개의 키워드가 나타나는 리뷰들을 라벨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토큰화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토큰화란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텍스트 데이터를 하나의 특정 기본 단위로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시도했던 라이브러리 중 센텐스 피스는 주로 나타나는 형태 그대로를 추출하고 메카브는 원하는 품사만 선정해 단어의 원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센텐스 피스를 사용했을 때는 좋았고와 좋아요를 다르게 인식하는 반면에 메카브를 사용하면 두 단어의 원형을
추출해서 같은 의미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한국어 텍스트 리뷰에서는 맥하브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맥하브를 채택했습니다. 맥하브를 이용해 단어를 원형으로 추출한 후에는 불용어를 제거했습니다. 불필요한 품사와 호텔, 저, 앞과 같은 분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미 없는 단어를 불용어로 분류하여서 제거하였습니다. 토큰화된 단어들은 텀 도큐멘트 매트릭스, 단어 문서 행렬로 변환시켜 주었습니다. 텍스트는 비정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계가 해석할 수 있는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각 리뷰마다 특정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에만 1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행렬을 만들게 됩니다. TDM을 만들면 텍스트 데이터도 수치 데이터처럼 통계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TDM을 만드는 방식으로는 특정 단어가 나오면 그 빈도를 세어주는 TF 방식과 영문서 빈도로 가중치를 주는 방식인 TF-IDF가 있는데요. 먼저 보시는 표는 단순 빈도를 적용한 TF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위치도 좋고 깨끗 리뷰를 살펴보면 깨끗 단어는 3번, 위치는 1번 언급되었으므로 3과 1이 표시되었습니다. TF-IDF는 단순히 여러 번 반복된 단어의 가중치를 낮출 수 있어서 각 리뷰 데이터별 특징을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흔한 단어들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앞선 예시와 비교한다면 위치도 좋고 깨끗 리뷰는 기존의 깨끗과 위치의 빈도수가 3배가 차이가 나는데요. TF-IDF를 적용하면 단순히 많이 반복된 깨끗의 가중치를 낮춰서 3배보다 적은 1.5배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저희는 EDA 과정에서는 TF와 TF-IDF를 모두 활용했고 모델링 과정에서는 TF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모은 리뷰 데이터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리뷰의 특징을 살펴보면 깨끗, 방, 친절, 위치, 직원 등의 키워드가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움되는 리뷰와 도움되지 않는 리뷰로 나누어 주요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는 도움되는 리뷰에는 명사형 단어가 많이 나타난 반면 도움되지 않는 리뷰에서는 굿, 최고, 괜찮다와 같은 칭찬 대상이 불분명한 표현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긍정 리뷰와 부정 리뷰를 나누었을 때도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리뷰는 저희가 주요 키워드로 선정한 단어들이 높은 빈도로 나온 반면 부정적인 리뷰는 구체적인 불만 사항에 대한 리뷰가 많아 각 단어별 빈도수는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키워드별 빈도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도움이 되는 리뷰와 도움이 되지 않는 리뷰를 살펴보았을 때 도움이 되는 리뷰는 저희가 선정한 6개의 키워드 중 2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54%였던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는 리뷰는 13.6%의 적은 수만이 2개 이상의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주요 키워드별 단어 빈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키워드인 친절, 시설, 위치, 인테리어, 성별, 방음으로 나눈 단어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위치 키워드에는 주로 지명, 역 정보, 주변 관광지 등이, 시설에서는 엘리베이터, 주차 관련 내용들이, 청결에서는 깨끗이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였고 이외에도 머리카락, 먼지 등 청결과 밀접히 관련된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테리어에서는 주로 방의 크기와 분위기와 관련된 단어들이, 친절에서는 친절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방음에서는 소리와 시간과 관련된 단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 방처럼 모든 키워드에 해당될 수 있는 단어나 편의점, 컨디션, 넓다와 같이 여러 키워드에 포함될 수 있는 단어는 중간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밌던 점으로는 위치로 분류되어야 할 것 같은 조계사가 방음에 들어간 것인데요. 한 호텔에서 아침마다 조계사 북소리가 들려서 잠을 못 잤다는 리뷰가 다수 있었던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재밌는 리뷰들을 보면서 오랜 작업 중에도 저희 팀원들이 웃음을 유지할 수 있었네요. 다음으로는 저희 프로젝트의 주인공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델링으로는
파이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중 텐서플로우와 사이킨런의 로지스틱 회귀 함수를 사용해 보았고, 텍스트를 변환하는 방식으로는 카우트 벡터라이저와 TF-IDF 벡터라이저를 시도했습니다. 독립 변수로도 여러 변수들을 시도해 보았고, 그 결과 가장 성능이 좋은 다음의 세 가지가 채택되었습니다. 이를 사용해 리뷰가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모델에 학습시켰습니다. 그러면 독립변수 선정 과정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변수 선정은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왼쪽의 박스 플롯을 살펴보시면 데이터를 수집했던 두 예약 플랫폼에서 리뷰 길이의 분포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고다는 길이가 길고 넓은 분포를 가지고 있었고, 야놀자는 비교적 길이가 짧고 좁은 분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차이라고 판단하여 모델링에 플랫폼이라는 독립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뷰 길이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른쪽 라인 그래프의 노란색 선을 보시면 리뷰 길이가 17자 이하인 경우 95% 이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 리뷰였습니다. 이 역시 모델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여 글자 길이라는 독립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모델을 제작할 때 학습 데이터가 적으면 모델이 그 데이터만 잘 예측할 뿐 새로운 데이터의 예측력은 떨어지는 과적합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여 300개의 훈련 데이터를 추가하는 작업 역시 진행했습니다. 세 가지의 작업을 진행한 결과 기존의 TDM만 독립 변수로 사용한 모델보다 정확도가 5%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100개 리뷰 중 85개의 리뷰를 제대로 예측한다는 의미입니다. 양 모델의 학습 결과 텐서플로우에서는 정확도가 83, 정밀도가 87, 사이킨런에서는 정확도, 정밀도가 모두 85%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상위 리뷰에 도움되지 않는 리뷰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확도에 더해 정밀도를 함께 높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는데요. 정밀도를 높였을 때 텐서플로우 모델에서는 정확도가 77%까지 비교적 많이 감소했고, 사이킨런 모델에서는 83%로 비교적 조금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밀도를 높이면서 정확도는 유지할 수 있는 사이킨런 로지스틱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최종 선정했습니다. 사이킨런 모델의 결과를 기준으로 정밀도와 정확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여 4개로 나눈 컴퓨전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예측 확률이 문턱값 미만인 리뷰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 리뷰로 예측 분류되고, 그 이상은 도움되는 리뷰로 예측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도움되는 리뷰로 예측되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 리뷰인 FP 값, 즉 false positive 값입니다. 좌측에서 문턱값이 0.5인 경우는 FP가 28개로 정밀도가 85%였는데 문턱값을 0.7로 올리면 FP가 9개로 줄어들어 정밀도를 93%까지 8%나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모델을 바탕으로 기존의 리뷰 사이트 페이지에 저희 모델을 적용하여 하는데요. 야놀자 웹사이트의 기존 리뷰 창을 살펴보면 상위 50개 리뷰 중 32%만이 도움이 되는 리뷰였고, 주요 키워드 역시 적게 나타났습니다. 하이라이트 표시를 보시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저희의 모델을 적용한 것을 보신다면 도움되는 리뷰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여 무려 96%의 확률로 도움되는 리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주요 키워드 역시 기존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 보이네요. 아고다 사이트의 리뷰 페이지도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왼쪽 웹페이지를 보신다면 상위 50개 중 68%만이 도움이 되었는데요. 저희의 소팅 모델을 적용한다면 도움되는 리뷰가 무려 94%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싱그모텔 팀의 소팅 모델을 적용한 새로운 리뷰 서비스를 제시합니다. 싱그모텔의 소팅 모델을 적용한다면 예약자는 키워드별로 긍정과 부정의 리뷰량 및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호텔의 리뷰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가 자동으로 카테고리화되어 원하는 키워드의 리뷰만을 선택해 확인할 수 있고, 예약자는 키워드가 어떤 내용의 리뷰에서 등장하는지 확인하고
그와 관련된 리뷰만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사이트 너무 필요하지 않나요? 이제 내가 원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계속 스크롤하면서 손가락 노동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저희가 곧 싱그모텔 리뷰 사이트를 오픈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을 소개합니다. 김세민님은 데이터 분석, 수집 전처리, 시각화를 담당하였고, 김주현님은 프로젝트 기획,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이다슬님은 디자인, 프로젝트 기획,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발표자 정희경은 데이터 수집, 전처리, 분석 및 시각화를, 마지막으로 최하나님은 데이터 분석, 전처리, 시각화와 전반적인 테크 리딩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질문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싱그모텔의 발표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잘 들었고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리뷰 데이터를 보니까 별점도 있던데, 혹시 별점 데이터는 따로 크롤링하거나 사용하지 않으셨나요? 네, 저희가 평점도 같이 크롤링을 하고 전체 데이터셋에 포함을 시켜서 사실 확인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EDA를 했었을 때는 사실 평점 자체는 크게 리뷰 내용과 관계가 없다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평점을 유저들이 8점 또는 10점에 거의 80% 가까이 선택을 했었고요. 이게 도움이 되는 리뷰와 도움되지 않는 리뷰를 구별하지 않고 대부분이 8점, 10점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리뷰를 작성할 때는 평점을 몇 점을 찍을지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정한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평점 데이터는 이후의 분석에는 포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도 발표 같이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사실 그런 건 되게 재밌는 내용이었어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트라이 해보신 것 같은데, 이거를 추후에는 그 리뷰 한 덩이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신 것들은 문장 단위로 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을 남겼더라도 지금 만드신 키워드를 뽑는다던가 긍부정을 뽑는 거를 가지고 이제 모델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원래 제가 처음에 발표 자료 봤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런 사이트 혹은 크롬 애드온 같은 걸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워낙 마지막까지 잘 정리를 해주셔서 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